안녕하세요 별님들. 8월 첫째 주 별자리 운세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일부터 8월 8일까지의 운세이고요. 먼저 하늘의 그 모습부터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달이 황소자리 21도에서 사자자리 16도까지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화성도 1도에서 6도까지 이동을 하는데 화성이 특별히 다른 행성하고 유의미한 각도를 맺는 게 없어서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금성도 12도에서 21도까지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죠. 이것도 크게 유의미한 각도는 없고요. 근데 이제 이 태양 같은 경우가 지금 사자자리 9도에서 사자자리 16도까지 항상 이게 하루에 1도씩 움직이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7일이면은 7도 정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토성이라는 것과 180도의 각도를 이루게 돼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달이 이동을 하는데요. 달이 황소 21도에서 사자 16도로 이동을 하는데 8일날 저녁 늦게 태양 사자자리 16도에서 합삭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달이 이렇게 쭉 이동을 해가지고 태양하고 같은 자리에 놓이는 게 되는 걸 합삭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이 합삭이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요. 8일날 저녁 늦게 일어나요. 거의 막 한 10시, 11시? 8일. 근데 이제 이번 주가 1일부터 8일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일부터 8일이죠. 이거 잘못 썼네. 1일부터 8일인데 이 8일날 아주 저녁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이벤트를 이번 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이거는 다음 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건 드문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매주 상현이나 또는 보름이나 하연, 그 다음에 합삭, 이게 이제 달하고 태양하고의 어떤 만남에 대한 이벤트들인데 요런 이벤트들이 매주 하나씩은 일어나거든요, 보통. 근데 이번 주는 이런 이벤트가 없다라고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면 합삭이 일어나긴 하지만 이번 주 말에 거의 저녁 늦게 일어나니까 이거는 그냥 다음 주에 일어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이런 이벤트가 없다. 이런 경우 되게 드뭅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아낌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요 두 번째 거 2일날 지금 이게 1일날 9도고 그럼 2일이면은 10도가 되겠죠. 10도가 되면서 정확히 요 토성하고 180도를 딱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영향력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 태양하고 토성하고의 어떤 180도의 각도에 대해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양과 토성이 만나면 어떤 제약이라던가 막힘, 그 다음에 재조정, 이런 느낌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오랫동안 여기서 오랫동안은 보통 태양의 주기의 개념이 들어가니까 3개월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이상 되는 어떤 오랫동안 뭔가 이제 진행해왔던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난다.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토성이라는 게 어떤 좋게 얘기하면 어떤 결실의 개념도 좀 있어서 구체화된다 이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이 구체화가 무조건 내가 원하는 방향인지는 좀 몰라요. 그러니까 윤곽이 드러난다는 거는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드러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모호함이 해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개념에서 윤곽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제약이나 막힘의 개념으로 많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자자리의 어떤 영역이 조금은 막히는 형태, 이 영역은 그 별자리별로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이것만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지금 태양 사자자리에 있는 그 영향력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합삭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태양과 토성의 180도 이벤트가 각 별자리에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양자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태양이 양자리 입장에서는 5번째 집에 위치하죠. 그러다 보니까 유흥이나 어떤 즐거움, 그 다음에 내 기운이나 에너지를 또 나타내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죠. 기운이. 그리고 이게 취미생활을 나타내기도 해서 좀 취미생활을 즐기고 뭐 그러는 데 있어서 조금은 약간 불편함이나 막힘이 좀 일어날 수 있다던가 좀 뭔가 주변에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다던가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모든 어떤 운세가 그러긴 하겠지만 특정 사람한테는 매우 강하게 일어나고요. 특정 사람한테는 매우 약하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이슈의 어떤 방향성은 유사할 수 있는데 강도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막 좀 몸이 아프거나 또는 뭔가 이게 투자의 자리이기도 해서 어떤 투자가 막히거나 뭐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좀 약간의 불편함 정도 뭐 사람들하고 놀고 즐기는데 약간 더 신경 써야 되는 사람을 뭐 만나게 된다거나 좀 배려해야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던가 또는 뭐 좀 불편한 사람하고 내가 같이 뭘 즐기게 된다던가 이 정도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좀 즐겁고 재밌고 뭐 그런 시기인데 좀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황소자리 황소자리 같은 경우에 이 사자자리가 이제 4번째 집이죠. 4번째 집이다 보니까 그 가정이라던가 또는 가족 뭐 부모님 뭐 이런 쪽이라고 보면 되죠. 이런 쪽에서의 약간의 막힘이나 어떤 불편함 또는 근심이 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이기도 해서 이 4번은 그래서 이제 집 자체에 대한 어떤 고민 또는 집의 어떤 약간 문제가 드러나거나 또는 미뤄왔던 어떤 대청소를 하거나 또는 뭐 미뤄왔던 수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집 자체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게 4번이 약간 12번도 그런데 이 4번 그러니까 12번, 2번, 4번은 약간 휴식 느낌이 좀 있는 그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맘 편히 어떻게 쉬거나 좀 여유를 갖거나 뭐 이런 위치인데 그런 식으로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좀 답답할 수 있는 약간 우울할 수 있는 또는 되게 오래된 어떤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좀 자극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약간 불편하다 마음이 이런 정도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쌍둥이 자리 보도록 할게요. 쌍둥이 자리 입장에서는 사자 자리가 3번째 집이죠. 이동에 관련된 건데 3번째 집은 그 다음에 이웃이라던가 어떤 형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집입니다. 이런 쪽에서의 어떤 막힘이나 불편함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이웃 형제하고의 어떤 소통이나 교류에서 답답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고 만약에 이게 이제 문서의 개념이나 어떤 공부의 개념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관공서에서 처리해야 되는 어떤 문서 서류 작업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 좀 복잡해지거나 또는 번복해야 되거나 수정해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공부 중이다라고 그러면은 조금 슬럼프 그런 쪽 또는 공부를 전체적으로 다시 재평가하고 좀 재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 개자리 볼게요. 개자리 입장에서는 이 사자자리가 2번째 집이죠. 2번째 집은 재물이라던가 어떤 소유물에 관한 개념이죠. 그럼 이런 쪽에서의 어떤 답답함이 있을 수 있다, 막힘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죠. 약간 소유물이 고장나거나 또는 누구를 한테 좀 빌려줘야 된다던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걸 누구한테 빌려주거나 또는 공유해야 된다던가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고 재물 같은 경우도 지출이 되게 크거나 아니면 투자를 되게 크게 해야 되거나 이런 식으로 금전적으로 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던가 또는 약간의 막힘이 있어서 예를 들어 카드값을 내야 되는데 현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답답함의 개념이 나타날 수 있다. 금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자자리 같은 경우는 사자자리는 자신의 지금 위치죠. 자신의 위치라는 거는 첫 번째 하우스 나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운이
활력이 좀 떨어지게 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하고 내가 무슨 일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의 눈치를 되게 많이 봐야 되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기 어려운 개념이죠. 뭔가 약간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선배나 또는 상사와 무슨 일을 같이 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은 내가 이분 눈치를 많이 봐야 되겠죠. 또는 약간은 불편한 어떤 선 자리라던가 소개 자리에 내가 나가게 된다던가 이런 개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약간 내 기운이 눌린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처녀자리 보도록 할게요. 처녀자리 입장에서는 이제 사자자리가 12번째 집인데, 12번째 집은 알 수 없는 집이라는 그 명칭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집.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어떠한 답답함에 휩싸인다라는 거죠. 또는 알 수 없다는 건 예상치 못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어떤 답답함이나 억압 이런 것들 또는 막힘 이런 것들을 겪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2번째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명확한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모든 걸 다 인지하고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내가 인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봐도 되고, 또는 내가 이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그냥 영역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런 영역도 내 삶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이 세상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주만을 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존재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들도 나의 세상에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강하게 어떤 힘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 이 힘이 오는 이 영역에 어떤 뿌리 또는 원인을 내가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이 현상을 우리는 불가해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또는 알 수 없는 현상이다, 예측하지 못한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죠. 그렇게 인식을 하겠죠. 그런 개념이 이제 12번째 집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간 그런 의미로서의 어떤 답답함, 알 수 없는 답답함,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천칭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칭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자자리가 11번째 집이죠. 그럼 11번째는 동료, 어떤 친구,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거에서의 어떤 막힘이 있을 수 있죠. 막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하여튼 경색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뭔가 일시적으로 만남이 끊길 수도 있고, 또는 사이가 일시적으로 나빠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그래서 어떤 친구나 동료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이게 신경 쓴다고 되나요? 신경을 쓰면서 좋게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너무 나랑 안 맞는 만약에 사람이다 라면은 좀 관계가 재조정이 될 필요도 있죠. 안 맞는데 억지로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좋은 어떤 거리를 다시 이렇게 잘 산정하는 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 좀 친구하고의 어떤 관계가 재설정된다,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갈자리 보도록 할게요. 정갈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자자리가 10번째 집이죠. 10번째 집은 직장이나 일 같은 어떤 사회적인 그런 영역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답답함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약간 좀 과한 어떤 업무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상사하고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조금 불편한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회사에서 기대하는 게 있는데 내가 별로 그런 걸 하기 싫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나의 어떤 마음과 그 다음에 이 일적이거나 회사에서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대립이 일어날 수 있는 형태인 거죠. 그럼으로써 일어나는 어떤 답답함이 증가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수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수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자자리 같은 경우가 9번째 집이죠. 9번째 집이라는 거는 어떤 장기적인 어떤 방향성, 어떤 새로운 기운,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뭔가 희망차게 뭔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느낌을 나타내는데요.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답답함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 A라는 거를 막 할 거야. 나는 뭐 나중에 이걸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이렇게 준비해 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A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 이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 아닐까? 라는 식으로 생각이 된다면 뭔가 의기소침을 하게 되겠죠. 기운이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9번째 집 같은 경우는 해외와 관련된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내가 해외에서 만약에 일을 보고 있거나 머무르고 있다라 그러면 비자 문제 같은 게 좀 생긴다던가, 또는 뭔가 해외에서의 어떤 상황 자체에서 약간 답답함이 일어난다던가, 이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함이 가중되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염소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자 자리가 8번째 집이죠. 8번째에는 위기와 어떤 기회, 위기는 아니고 위기의 개념, 압력, 그 다음에 어떤 부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쪽에서의 어떠한 압박이 되게 심해진다, 뭐 이런 것들, 또는 나의 이게 이제 좀 토성이 약간 한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위기나 어려움에서 나의 역량이라던가 또는 나의 한계를 명확하게 어떤 체험한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신의 한계를, 우리는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힘을 약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낮다면 기본적으로 의기소침할 수 있습니다. 기운이 죽을 수가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어떤 위기나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적나라하게 나의 능력이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약간 오버해서 무리해서 어떤 소비나 지출을 일으킨다, 또는 뭐 빚을 진다,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담이 많이 늘어나겠죠.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이런 개념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병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병 자리 입장에서는 이 사자 자리가 7번째 집인데, 7번째는 어떤 나와 동등하게 영향을 끼치는 어떤 대상을 나타냅니다. 중요한 대상. 이게 이제 뭐 파트너, 의 개념도 있지만 어떤 경쟁자의 개념도 될 수가 있고요. 어찌됐든 내가 신경 쓰는 어떤 사람의 개념입니다. 그럼 그 신경 쓰는 사람하고 뭔가 나의 의견이 잘 안 맞는 거죠. 또는 나하고 결이 매우 다른 어떤 사람과 중요하게 일을 같이 해야 되거나, 또는 어떤 협상 같은 것들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좀 비슷하고 나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하고 뭘 같이 하면 편한데, 나와 굉장히 다른 사람하고 뭔가를 하는 거는 좀 힘들겠죠. 그런 거에 의한 답답함이 일어날 수 있고요. 연애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의견 차이가 발생되는 어떤 사안에 놓인다거나, 그래서 서로 뭔가 신경전, 또는 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따라야만 하는 상황들, 그러면 이제 참고 견디고 막 이렇게 자기 기운을 눌러야 되겠죠. 그런 개념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관계적으로 경색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자리 입장에서는 이 사자 자리 같은 경우는 6번째 집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6번째 집 같은 경우는 컨디션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어떤 사소한 사건이나 일들을 나타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사소하게 뭔가 자꾸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좀 생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디션이 일시적으로 나빠지거나 건강이 일시적으로 다운되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휴식 취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무리하게 스케줄을 잡거나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부려서 하루하루를 너무 꽉꽉 채워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여유가 되는 한도 내에서 여유가 있도록 스케줄을 잡고 조금 일정을 소화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을 혹시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시기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의 컨디션이나 건강도 조금은 주의 깊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그 양자리부터 물고기 자리까지 8월 2일부터 8일까지 한번 알아봤어요. 약간은 이제 주초에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전반적으로는
뭐 크게 큰 이슈나 이벤트 없이 무난하게 흘러가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기승이 부리고 있고요. 워낙 지금 이게 오래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지쳐서 사람들도 약간은 이제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백신 접종률이 한 50% 70% 될 때까지는 계속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옛날 아주 초반처럼 막 정말 극도로 두려움에 떨면서 경각심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풀어지거나 또는 뭐 반발심이나 답답함에 너무 못 이겨서 약간 법에 저촉되는 또는 어떤 그런 지금 정부에서 우리한테 좀 원하는 그런 행동이 크게 저촉되는 크게 반대되는 어떤 행위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거의 막바지인 것 같거든요. 진짜 우리가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지금이 딱 그 꼴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조금만 참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신경 쓰면은 곧 지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하루하루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별님들 감사합니다.